읽어주는 동화책 산에 버려진 남매. 옛날에 두 아이를 거느린 호라비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가장 힘이 들어하는 것은 두 아이를 돌보는 일이었죠. 두 아이는 아직 어린 남매였어요. 이런 딱한 사정을 알고 사람들은 이런 말로 권했죠. 영감님, 장가를 드시구려. 그래서 할멈을 얻으면 그 아이들을 돌봐줄 게 아니겠소? 그 말이 그럴듯해서 할아버지는 장가를 들어 할머니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제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도 되겠군. 이와 같은 할아버지의 생각은 잘못돼 있었죠. 아내로 들어온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돌보아 주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남매를 미워하는 것이었어요. 시집와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부터 영감, 아이들을 내다 버려요. 하고 남편을 들볶는 것이었어요. 아이, 그게 무슨 말이오? 그 애들을 잘 돌보기 위해 당신을 맞은 건데. 듣기 싫어요. 난 그 애들 꼴을 못 보겠어요. 할아버지는 착한 사람인데 할머니는 마음씨가 곱지 않은 여자였던 거예요. 이 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날마다 말다툼이 끊일 사이가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두 아이를 수레에 태웠어요. 그리고 조그만 주머니에 먹을 것을 넣어 함께 실었죠. 어젯밤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 일로 크게 싸운 끝에 할머니는 그 애들을 숲에다가 내다 버리고 와야 해요. 안 그러면 난 가버리고 말겠어요. 라고 할아버지에게 잘라서 말했던 거였죠. 할아버지는 늙은 몸에 혼자 살 일이 싫어서 아이들을 내다 버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무척이 나빴죠. 아버지, 우리를 수레에 태워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는 거예요? 하고 딸아이가 말했어요. 너희들은 아버지하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는 거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는 수레를 끌고 멀리에 있는 숲에까지 왔어요. 자, 여기서 내려라. 남매는 내렸어요. 너희들은 여기서 이 빵을 먹으면서 놀고 있거라. 이 아버지는 저쪽에 가서 나무를 할 테니까 이 술에 가득히 나무를 하면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마. 하지만 아버지의 이 말은 거짓말이었죠. 남매는 주머니에 들은 빵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점심때가 훨씬 지나고 저녁때가 가까워 오는데도 아버지는 오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었는데도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죠. 여동생은 울어댔죠. 아버지는 안 오시잖아. 우리 어떻게 집으로 가지?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겠단 말이야. 울지 마. 나하고 같이 집에 가면 되잖아. 하지만 오빠 집에 가는 길 모르잖아. 왜 모르겠어. 다 알고 있어. 오빠는 어젯밤에 잠자리 들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남매를 수레에 실어다가 버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꾀가 있는 오빠는 주머니에 재를 잔뜩 넣고 수레에 탔던 거였어요. 그리하여 여기까지 오면서 길에도 재를 조금씩 뿌려놓아 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면 집에까지 갈 수 있는 것이었어요. 오빠의 이 말을 들은 여동생은 울음을 뚝 그쳤어요.
오빠는 동생의 손을 잡고 쟤만 보고 길을 걸었죠. 그래서 집에까지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문 밖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죠. 바로 이때 집안에서는 저녁 식사를 시작했어요. 숲속에 아이들을 버리고 돌아온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저녁상을 받았지만 아버지는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가 않았죠. 그 어린 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저절로 울음이 터졌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오늘 아침까지도 그 애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하고 넋두리를 했죠. 이 말이 문 밖에까지 들려왔어요. 그러자 두 아이는 우리 우리 여기 여기 있어요 있어요. 하고 집 안에다 대고 큰 소리로 말했죠. 아버지가 달려나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함께 저녁을 먹었죠. 그날 밤 아버지와 어머니는 또 다투었어요. 다시 아이들을 숲속으로 갔다가 내버려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게 하라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또 남매를 수레에 태웠어요. 조금밖에 들어있지 않은 빵 주머니도 실었죠.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숲까지 왔어요. 그러자 또 마음에 없는 거짓말을 했죠.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가 나무를 다 해가지고 와서 데리고 가마. 아버지가 가버린 다음 남매는 저녁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어요. 여동생이 또 울었죠. 울지 마. 난 벌써 다 알고 주머니에 종이 조각을 가지고 오면서 아버지가 모르게 길에 뿌렸거든. 그럼 그것만 보고 찾아가면 돼? 그럼 여동생은 울음을 그치고 오빠의 손에 이끌려 길을 걷기 시작했죠. 그런데 큰일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불어 종이 조각들이 모두 날려버려 길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날은 어두워고 길은 잃어 오빠도 동생과 같이 울면서 걸어가다가 커다란 집을 만났어요. 그 집은 황제가 사는 대궐이었죠. 남매는 큰 소리로 울어댔어요. 그러자 그 울음소리를 듣고 한 여자가 나왔죠. 그 여자는 집시였어요. 너희들은 어쩐 아이냐? 저 길을 잃고 집에 가지 못해 그럽니다. 오늘 밤만 재워주세요. 이 여자는 마음씨가 안 좋았어요. 재워주고 싶지 않아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마침 뜰을 거닐고 있던 황제가 남매를 보고 어떤 아이들이냐? 하고 묻는 것이었죠. 하는 수 없이 집시 여자가 사정 이야기를 말하자 재워주도록 하여라. 하고 황제가 명령을 했어요. 그 덕에 남매는 이 대궐로 들어가 저녁을 대접받고 자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집시 여자는 이 남매를 쫓아보내려고 했죠. 그러나 황제는 남매가 귀엽게 생겼으므로 그대로 대궐에서 살도록 해라 하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남매는 대궐에서 살게 되었죠. 세월이 흘러 오빠는 어엿한 젊은이가 되고 여동생은 아름다운 아가씨로 자라 황제의 황후가 되었어요. 그러자 마음씨가 나쁜 집시 여자는 이것을 몹시 시샘했죠. 대궐들에는 옷같이 맑은 시냇물이 흘렀어요. 어느 날 아침 황후는 집시의 여인을 불렀죠. 내가 목욕을 하고 싶소. 여인은 황후를 모시고
냇가로 나갔어요. 가장 깊은 곳으로 황후를 데리고 가서 갑자기 밀어버렸죠. 그래서 황후는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바로 이때 물속을 지나가던 큰 고기가 황후를 삼켜버렸죠. 집시 여자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어요. 이런 줄도 모르고 뜰로 바람을 쐬러 나왔던 오빠가 집시 여자에게 물었어요. 내 동생은 어디 있어? 그러자 집시 여자는 갑자기 주문을 외웠죠. 그러자 젊은이는 금빛털의 어린 양으로 변해버렸어요. 대궐 안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죠. 하루 사이에 황후와 그의 오빠가 없어진 거예요. 대궐 안을 샅샅이 뒤져라. 신하들은 황후를 찾았지만 끝내 찾아내지 못했어요. 황후를 잃은 황제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지냈죠. 그런데 대궐 안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금빛 어린 양이 한 마리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은 황제를 보면 다가와서 몸을 대고 즐거워 보이는 눈으로 황제를 바라봤죠. 그런데 집시 여인을 보면 금세 화가 나서 뿔로 받으려 덤벼드는 것이었어요. 집시 여자는 어린 양을 없애버려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래서 사람을 시켜 목을 베려고 했어요. 이것을 알고 황제는 크게 노여워했죠. 이렇게 잘생긴 동물을 죽이다니 너희들은 부끄럽지도 않느냐? 그래서 집시 여자는 어린 양을 죽이지 못했어요. 어느 날이었죠. 어린 양이 뜰을 지나가는데 냇물 속에서 오라버니, 오라버니, 저 좀 꺼내주셔요. 큰 고기 뱃속에 들어있어요. 이 말을 듣고 어린 양이 대답했죠. 도와줬으면 좋겠다만 맘씨가 나쁜 집시의 여자가 나를 어린 양으로 바꿔놔서 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데 물속에서 들려온 소리도 어린 양이 대답하는 소리도 황제가 들었어요. 황제는 곧 신하들에게 명해서 냇물이 흘러들어가는 호수의 물을 다 퍼내도록 분부를 내렸죠. 이윽고 물이 다 퍼진 호숫바닥에는 아주 큰 고기 한 마리가 있었어요. 곧 끌어다가 배를 갈랐더니 그 속에서 황후가 나왔죠. 황후는 집시 여자가 한 일을 모두 말했어요. 황제는 집시 여자를 잡아다가 어린 양을 다시 오빠로 돌아오게 한 다음 집시 여자를 크게 벌주어 죽게 하였답니다.